네, 안녕하세요. 대만 이야기 전하는 바로네 국생활입니다. 제가 대만에 7년 동안 살면서 한국의 생활 방식이나 개념이 대만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거 신기하다라는 내용들을 조금 모아봤는데요. 어디가 더 낫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런 다른 부분이 있구나 라고 오늘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니하오가 안녕하세요 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니가 당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손 윗사람을 부를 때는 니하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앞에 꼭 존칭을 붙여서 이야기하는 걸 좋다고 하더라고요. 또 한국어로 치면 뭐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기보다 꼭 할머님 안녕하세요, 할아버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예의에 맞는 거라고 하는데요. 존댓말이 한국말처럼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존칭을 붙이는데 조금 더 예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의외였습니다. 물건을 잘 버리지 않습니다. 주변 친구들 집에 가보면 그 뭐 오래된 물건들, 예전 물건들 이렇게 정말 많은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과관계가 확실하진 않지만 중고거래가 활발하지 않아서 이렇게 물건을 쌓아두는 것 같기도 하고, 한 세대 이전에 조금 어렵게 사시다가 이렇게 돈을 모아서 집을 마련하신 경우에는 뭐 쓸 수 있는 물건이거나 언제라도 쓸 수 있겠다 하는 물건들은 잘 버리는 습관을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처럼 뭐 새로운 물건이 나오면 빨리 받아들여서 바꾼다거나 조금 새로운 물건이 조금 더 빨리 도입되는 한국과는 조금은 다른 분위기인 것 같긴 합니다. 대만에는 아직도 정말 많은 관습과 전통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오절에는 뭐 쫑주를 꼭 먹는다거나,元宵节에는 새알 같은 걸 탕류엔을 먹는다거나, 청명절에는 뭐 춘권을 말아서 먹기도 하고요. 설과 추석 같은 큰 명절을 제외하고 또 뭐 청명절, 단오절, 뭐 귀신의 달, 7월 7석 사원들에 보면 신들이 많잖아요. 그 각 신들이 이렇게 생일들이 있대요. 그런 생일들 있을 때도 대만 사람들이 막 이렇게 기도도 하고 이렇게 막 축제 같은 것도 하면서 많이 챙기거든요. 이거 뭔가 터부시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뭐 다리 손가락으로 가르친다거나, 뭔가 죽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밥 먹을 때 젓가락으로 뭐 어디 이렇게 탁탁 친다거나, 이런 청각지도 못한 곳에서 터부시하는 행동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걸 보면 뭐 당연히 개인차는 있겠지만 예전의 전통과 관습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간혹은 제가 어릴 때 한국에서도 챙겼던 이런 뭐 작은 날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대만에서 아직 챙기는 걸 보면 조금 정감 가기도 하고 더 재밌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혼식을 하는데도 정말 많은 의식들이 남아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아마 기회가 되면 별도의 영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의 소비 개념이 한국보다 조금 더 과감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수입을 가지고 이런 걸 산다고 하는 것들이 정말 많은데요. 대만 사람들이 조금 속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도 자주 들고 있어요. 예를 들면 휴대폰 한 대에 한 달치 이상의 월급을 쓴다거나, 조금 고급의 스테이크 전문점에서 2인 세트를 먹으면 한 사람 월급의 20% 이상을 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국내 숙소 여행을 갈 때도 뭐 1박에 월급의 20% 이상 쓰는 경우도 있고 해서 뭐 좋게 보면 좀 삶을 즐기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조금 소비가 과감한 것 같아요. 특히 외국에서 들어오는 상품의 경우에는 가격 저항률도 정말 낮은데요.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가 높다거나 뭐 이런 이유가 있다고는 하는데, 뭐 결과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같은 물건을 조금 비싸게 주면서도 사는 걸 보면 이건 조금 대만 소비의 특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뭔가 불평을 한다거나 아니면 타인과의 마찰을 조금은 최소화하려는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잘못됐거나 의문이 생긴 상황이면 직접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대만에서는 웬만해서는 그러지 않는 분위기와 문화인 것 같아요. 비용을 지불하고 받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조금은 그러려니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심지어 운전 중에 뭐 다른 차가 조금 위험하게 운전을 해도 클락션도 잘 안 울리는 것 같긴 한데요. 부딪히지 않으면 내가 피해가지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혹시나 여러분이 대만에 오셨을 때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서,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컴플레인을 해도 우리가 기대했던 거랑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외국인,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너네들이 잘못해놓고 왜 이렇게 반응하지라는 경우도 있는데, 거꾸로 대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얘는 뭔데 이런 걸로 컴플레인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뭔가 작은 컴플레인을 했을 때 더 큰 다툼으로 번지지 않기 위해서 이런 부분 여러분께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대만에서는 심심찮게 한국, 일본을 남성우월주의라고 부르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이 정말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만에 조금 살면서 느낀 거는 대만 여성분들의 활동이 조금 거침없고 더 활발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탐보이 분들도 많고 분야를 가리지 않고 여성분들의 참여가 활발한데요. 낭미와 성별에 따른 업무 구분은 뭐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 것 같아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한국에서도 많이 사라지고 있지만 대만은 정말 이직이 잦습니다. 한국에서 말하는 정규직이라는 개념이 대만은 거의 없고 한국에서 불리는 계약직처럼 이루어지는데요. 대만 내에서도 대우가 더 좋고 취업이 힘든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임직원이 100명 이상 되는 업체에서도 뭔가 업무가 마음에 안 든다거나 아니면 회사 내에서 뭐 인간관계가 조금 불편하다거나 하면 조금은 쉽게 이직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뭐 한국인에 비해서는 조금 더 덜한 것 같아요. 뭐 마음에 안 들면 이직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직장 생활과 관련된 영상은 제가 하나 별도로 만들어뒀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얼마 전부터 공복을 유지하는 것이 일성산소나 또 이렇게 뭐 다이어트에도 좋다는 인식들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만 사람은 공복이 위장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 밤늦게 먹는 게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만은 밤이 늦었더라도 배가 너무 고프거나 하면 뭐라도 넣어서 이렇게 조금 운동하는 걸 이렇게 추천을 하더라고요. 물론 의사 선생님들은 뭐 하는 말씀이 다르겠지만 제 주변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저녁에도 조금씩 먹는 걸 뭐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다만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야시장에서 음식 장사가 여전히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어떤 한 그룹이나 어떤 사람을 이렇게 정의하는 걸 전혀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보시고 야, 얘 무슨 소리나 뭐 잘 알지도 못하고 이런 소리를 하네. 뭐 다 틀렸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만큼 정답이 있다거나 하는 내용은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대만에서 이렇게 조금 몇 년 동안 살면서 느꼈던 부분들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 영상 보시고 뭐 대만이 이렇구나라는 편견을 가지시기보다 이런 내용도 있구나 정도로 가볍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